xa. Trời mùa đông mây vẫn hay đi về, giăng mưa mưa rơi trên đường thầm thì vì đâu mưa em không đến, đường vào tim em mây giăng kín. Vàng trắng anh trên lối đi không thành, những đêm vui mùa buồn một mình. Có khi cho ta quên tục tên, từng cơn mưa hắt hiu bên ngoài trông thưa lắm. Khi mùa làm mùa tan mới nhớ con phố xưa vẫn âm thầm đời chờ, nhớ đôi vai hoàng nghìn sợ trời mưa gió. Từng ngày ta dẫn đưa em về và phố vắng trên cao trời mưa lúc cất tiếng buồn xa. Ôi bằng ta ai đã nhắc em chiều nào.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포문화재단 문화다양성 무지개다리 사업으로 진행되는 팟캐스트 이주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함께 하게 됐는데요. 방금 노래를 생목으로 불러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그분부터 자기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베트남 온 10주년 대 원가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옆에 분. 네, 안녕하세요. 다시. 네, 안녕하세요. 한국 온 지 10년차 김지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문화 가족 사랑회를 5년째 이끌고 있는 안정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 온에어를 하고 있는 김남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사업은 무지개 다리 사업으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김포 내에서 거주하시는 이주민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각자 자기소개하시면서 몇 년 이제 오셨는지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안정선 어머니는 몇 세세요? 저는 얼마나 되셨어요? 네, 한국 오신 지? 저는 그 김포에 이사 온 지 한 20년 됐고요. 제가 이제 김포 경찰서 학부모 폴리스 연합 단장할 때 김포 외사과에서 다문화 멘토 멘티단을 이렇게 구성하는데 이렇게 좀 주축이 돼서 했으면 하셔가지고, 그때 김종현 계장님께서 저희 그 학부모 폴리스 회장님 8분, 다문화 며느리분들 8분 해가지고 서로 짝을 맺어 주셨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경찰서에서 그런 지원을 해주셨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그냥 저희끼리라도 만나겠다 해서 지금까지 만나고 있는데, 자주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한 번씩 만나면 서로 사는 얘기, 또 다문화 며느리로서 좀 어려웠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다 해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만나는 시간이 즐겁고 보람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뭐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낯설고, 그리고 한국에 오신 이주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한국 사회가 낯설 거잖아요. 네. 그 낯섦에 있어서 어떤 발생했을 수 있는 에피소드나 아니면은 생각의 차이나 문화의 차이로 있었던 어떤 다름을 같이 공유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그러한 다름들 그리고 낯섦들을 조금 더 친근감 있게 가져갈 수 있을까를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그래서 원가희 선생님은 혹시 그러면은 어떤 활동을 김포에서 지금 하고 계신지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년 때 한국 입국하고 서울에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직장에 김포에 이사 가서 2006년에 이사 왔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김포에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 한국어 강사로 그 초대받고, 그 이후에 제가 한국 처음 오는 저로 이민자 후배들에게 한국어 공부 가르쳐 주면서
한국 생활 그리고 부모님 모시고 사는 후배들이 너무나 어렵고 한국어가 어려서 가정에서 좀 대화 좀 잘 안 돼서 그래 제가 힘드는 부분이 제가 가운데에 역해서 도와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런 이민자들이 도움 많이 되고 그리고 시부모님께서 문화가 차이가 베트남하고 한국이랑 문화가 차이가 많아서 무시당하는 것도 있고 그 중에 제가 그런 거 가끔씩 부모님께서 앞에서 베트남이 그런 경우 있다 문화가 있지만 한국에서 그런 문화가 있어서 사이가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고 천천히 가르쳐 주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차이에 있어서 이제 그 시부모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머님 특히나 이제 며느리랑 그리고 시어머니 사이에서의 갈등을 조율하셨다. 네네. 그런 활동을 하셨다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선생님. 저는 10년 전에 고양시 처음에 왔어요. 그리고 거기 고양시에서 5년 살다가 김포 이사 왔거든요. 김포 이사 와가지고 저기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 거기 찾아가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봉사 활동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꿈의 학교 학부모 회장이라고 제가 그 다문화 아이들이 학교 적응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역할에 해가지고 애들이 학교 잘 적응 도와주는 역할이거든요. 네. 그런 활동을 또 해오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다 대부분 오신 지가 한 10년 정도가 다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한국 사람이랑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네. 맞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10년이라도 네. 저기 문화는 아직은 적응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음식 같은 것도 적응이 아직 못해요. 네. 아무래도 저도 이제 외국에서 뭐 여행이나 네. 아니면 뭐 살다 보면은 한국 음식이 되게 생각나고 뭐 된장찌개나 라면 특히 라면 같은 거 생각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음식은 특히나가 이제 적응하기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통 본인의 그 나라의 음식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저도 지금 베트남 음식에도 많이 먹고 싶어요. 친구들 만난 데는 거의 베트남 음식이 많이 먹거든요. 네. 그리고 뭐 베트남 가면은 또 한국 음식도 먹고 싶어요. 이제는 한국 사람이 되니까 그랬나 봐요. 그 한국 음식 먹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베트남 가시면 어떤 음식이 가장 한국 음식 중에는 어떤 게 가장 생각나세요? 뭐 김치찌개 생각나요. 오. 네, 원가희 선생님은? 저는 이제 안 거의 드세요? 20년 가까이 사니까 네. 베트남 음식보다 한국 음식 더 잘 먹어요. 오. 특히 청국장도 청국장? 맛있고 네. 그리고 이제 베트남 제가 출장 가끔 가면은 되게 오기 전에 된장찌개, 찬밥 같은 거 되게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베트남 음식이랑 한국 음식이랑 어떤 이렇게 뭐 조리 과정이나 아니면 뭐 재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게 있나요? 거의는 다른 게 없지만 네. 조리만 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국 음식은 맵게 네, 드시잖아요. 그렇죠. 자극적이고. 무조건 거의 다 고춧가루 들어가니까 뭐 베트남 음식도 매운 거 먹지만 그때도 종류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베트남 음식은 그 양념 맞을 때는 거의 설탕도 넣더라고요. 설탕? 그래서, 예. 설탕 이거 하고 미원 넣는데 네. 제가 한국 오지 한 3년 다시 베트남 가니까 베트남 음식 잘 못 먹었더라고요. 왜요? 설탕 너무 달아서 그렇구나. 네. 워낙 제가 한국 오자마자 시어머님 같이 모시고 사니까 시어머니께서
한국 음식도 많이 배웠어요. 김치 담그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찌개, 된장찌개, 전국장 같은 것도 다 배워주고 그 이사 가서도 제가 혼자 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남편 위해서 애들 위해서 베트남 음식보다는 한국 음식 더 많이 해 먹어요. 그 보편동에 제가 자주 가는 곳이 포이유라고 있거든요. 예. 네, 거기 베트남 음식점인데 예. 굉장히 맛있는데 거기는 어때요? 거기랑 현지 음식이랑 비교해 보면 거기도 맛있을 정도로 베트남 음식 같은 맛이 나나요? 제가 솔직히 제가 요리 조금 하지 알아요. 그래서 네네네. 저번에 약속한 대로 아직은 베트남 음식 못 해드렸어요. 다음에 기회 되시면 내가 네. 한번 해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박수. 그 지금 있던 식당보다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저도 초대해 주세요. 포이유 디스. 왜냐면 그 10년 전에 김포시에서 그 행사할 때마다 산국수 저한테 맡겼어요. 한 200-300그릇 이상. 그리고 홍대 웨딩홀에서도 그 베트남 음식도 그 산국수, 월남쌈 여러 가지 또 많이 해봤었습니다. 네. 제가 가서 배워야겠어요. 그랬구나. 그러면은 나아가서 베트남에서 한국에 딱 오셨잖아요. 딱 오셨을 때 어떤 충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어떤 어려웠던 점이 있다 하면 뭐가 있을까요? 한국 처음 왔을 때 제가 이때 왔어요. 겨울 때 2002년 때 11월 달에 되게 추워지고 외롭고 그리고 언어도 어느 정도도 못하니까 가족 대화할 때도 불편하시고 그 부분이 또 시부모님 모시고 그 시동생도 같이 사니까 시어머니 아버님께서 너무나 까다롭고 시아버님이 까다로우시다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항상 눈치 보고 살았습니다. 네. 그 이후에 제가 최선의 노력 다 하고 네. 한국만 또 그때도 한국에서는 그 센터 같은 거 없습니다. 그 2년 때는 없고 2005년 때에 그 신길역에서 센터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그 집에서 매일 그 혼자 공부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그 어머니께서 여주해 보거나 아니면 남편 시동생들에게 그 많이 알려주시고 20년 전에는 한국어 교실이 없어서 예, 독학으로 맞습니다. 한국어를 이렇게 막 배우셨다는 거죠. 예 혼자 공부하면서 그렇게 그 다음에 신길역에 그 새로 생기는 센터에 그때 제가 거기서 공부 시작했습니다. 그랬구나. 우리 선생님.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근데 베트남 사람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나면은 거의 따로 살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그 온 가족이까지 살았어요. 네, 형님, 뭐 동생, 네, 거의 네 가족이까지 사는 거예요. 시어머님, 시아버지까지. 그래서 와가지고 한국말도 잘 모르고 뭐 음식도 그리고 문화도 그래요. 많이 차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친구 외부 친구가 없었어요. 네, 특히 명절 때는 고향 많이 생각나고 친정 엄마 아빠도 많이 생각났었어요. 네, 그런 부분은 많이 힘들고 그리고 지금 산다 보니까 뭐 한국 사람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적응이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한국 사람이 되니까 그랬는지 참 좋았어요. 네. 안정서 어머니는 한국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한국인 며느리로 또 엄마로 또 부인으로 이렇게 만나보면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너무 고맙고 한 번은 그 아린 씨라고 갑자기 전화를 주셨어요. 베트남에서 왔는데 막 고향집이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랬더니 언니 만나주면 안 돼요? 이러는데
그 내가 하는 역할이 이거구나. 그래서 둘이 이렇게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고마운 건 뭐냐면 그 월급을 타가지고 저를 사주는 거예요. 저도 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한국에서 딱 와가지고 이제 결혼 이주 여성으로 오신 거죠. 네. 네. 그러셔다 보니까는 이제 한국의 어떤 가족이라고 하는 조직체에 바로 이렇게 준비도 안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시게 됐던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한국의 가족 문화에 대해서도 좀 많이 접하셨을 기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문화 다양성 사업이니까 이게 한국 사회의 가족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힘들었던 건지, 아니면 베트남에서 결혼을 하고 베트남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삶도 결혼을 하고 그쪽 사회에 그쪽 어떤 가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에 이제 같이 또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힘든 건지,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힘든 건데 그게 한국이어서 힘든 건지, 아니면 결혼 생활만 베트남에서도 힘든 건지, 특히나 한국 사회가 한국 사회에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힘들었던 건지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결혼 생활로서 힘든 것과 그리고 이제 타국에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더 힘든 건지, 아니면은 이게 한국 사회여서 힘든 건지. 네. 요 세 개가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거를 좀 알고 싶은 거죠. 네, 일단은 한국 생활, 결혼 생활도 힘들었지만 근데 사회 생활도 많이 힘들어요,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이 되었어도 뭐 지금 회사 다녀도 한국 사람이랑 좀 그런 차별이 많이 받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랬지만 저보다 더 한국만 더 모르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는 얼마나 차별이 받았겠어요. 그 학교도 그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애들이 생기면은 학교 가도 친구들이 많이 차별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국 사회에 나서나 도와주면은 조금 더 좋으라고 생각할까. 그런 부분은 참 안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꿈의 학교를 이제 아싸 말모이라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 우리 지호 씨도 학부모 회장 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름대로 그런 어떤 다름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꿈의 학교를 이제 이경수 교장 선생님, 저 김미영 교감 선생님하고 또 학부모 회장님하고 운영위원 분들하고 같이 이제 회의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경험과 체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한 번 한 번 만날 때마다 아이들이 굉장히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꼈는데 아이들이 이제 뭐 지금 그런데요. 이제 방학 졸업식을 하고 했는데 선생님도 보고 싶고 뭐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기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라도 더 그런 아이들을 위한 다문화 아이들이 그 안에서 적응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을 위한 어떤 상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학교 내에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맨 처음에는 성격이 조금 문제가 있는 아이도 있고 너무 이렇게 말이 없는 아이도 있고 막 갑자기 아무 데로나 막 가는 아이도 있고 그랬는데 스킨십도 하고 막 좋아서 하는 그런 모습에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또 제가 짧게나마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진짜 뭐 긴 시간은 아니고 잠깐 동안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그 이주 여성이든 유학생이든 아니면은 뭐 외국인 노동자 분들이든 그런 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그 어학이 가장 이제 어려울 거고, 그 어학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주 여성으로 오셨을 때에 그때의 아이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 친구들은 혹시 그러면은
똑같은 교과 과정을 수료를 해서 그 안에서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이 친구들만을 위한 어떤 뭐 상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어학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지 네, 그런 게 혹시 있나요? 다른 지역에서 있지만 김포 쪽이 그렇게 프로그램 별로 없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 결혼이민자 대해서 그 어쨌든 결혼이민자 하면 거의 엄마들이 언어 저기 조금 어렵죠. 그 애들은 초등학생에서 그나마 할 수 있지만 그 초등학생, 중학생 이상 되면 엄마는 못 따라가요. 애들랑 대화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학교에서 만약에 편지 오거나 그런 거는 인교 때 이해도 안 가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 그 애들 이제 앞으로 가도록 제가 생각하기 좀 그 더러이미자들이 가정에 좀 이끌어 나가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이 한국어 조금 부족하면서 그래서 맞벌이 하느라 애들은 관심 많이 안 써주니까 그래서 애들은 가끔씩 말 없이 그리고 만 좀 다른 애보다 더 조금 늘거나 아니면 포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국분들이 이제 그 한국말을 잘해서 그런지 그 애들도 관심도 많이 써주고 그래서 각각 있으면 애들은 항상 얼굴 보면 되게 행복해요. 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보면 좀 어두웠고 서로 맞벌이 하느라 먹고 사느라 바빠서 애들은 관심 많이 안 써주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나 안타까워요. 다문화 가정의 그 아이들은 혹시 그러면은 친구들이 한국인 친구들이 많아요? 혹시 존재해요? 아니면은 그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큰 아들은 고등학생이지만 어렸을 때 초등학생 6학년까지도 주변 애들은 처분했어요. 너희나 엄마 베트남 사람이다 라고 자꾸 하면 놀리면서 큰애가 울었어요. 그내 막내 지금 3살 사이인데 얘는 말도 잘하고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아들 둘이지만 큰애하고 둘째 아들은 사이가 많아요. 말은 없으니까 친구들이 주변에 더 많이 놀리는 거예요. 막 놀리면서 울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안 그래요. 너는 내가 외국 엄마이라서 어때? 니들 비행기 다 봤어? 나는 8살 사이인데요. 베트남에 3번 갔다 왔다고. 그러면은 너들이 다음에 베트남 여행 가면은 내가 초대할 수 있다라고 그런 말 해줘서 애들이 더 막 놀리 찍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막내 아들한테 놀리지 못해요. 네. 저는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엄마는 잘못 아니라요. 이거는 엄마 외국인 사람이라서 자변이 맞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마도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다문화 가정은 거의는 아빠는 신경 많이 안 써요. 저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신경을 했었어요. 근데 친구 처음에는 1학년 때도 친구 많이 논리하거든요. 엄마 외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들이 보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라고. 내가 3중 언어 할 수 있고 너희들은 한국말밖에 모르지. 나는 베트남어도 알고 영어도 배우고 그리고 한국 사람도 되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지금은 이중 국적이니까 베트남도 가고 산 수 있고 여기도 산 수 있다고. 네 엄마는 안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아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2학년 때보다는 자신감 갖고 네 그렇게 논리하지 않은데요. 근데 주변에는 그런 친구들이 또 많아요. 자변 맞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런 자리 나와서 다문화 가정 엄마들은 잘못이 100% 아니지만 근데 아빠들이는 많이 신경해 주시면
뭐 아이들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저는 이제 어찌됐든지 간에 청소년기에 이제 자식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청소년기에 어렸을 때에 그런 교육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친구들이 커서도 우리가 좀 더 세월이 지나고 그 친구들이 성년이 됐을 때에 그 친구들이 좋은 어떤 차별을 하지 않는 인식을 가지면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회가 좀 더 차별 없는 세상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첫째 같은 경우에는 차별도 당하고 놀림도 당하고 그러면서 뭐 말수가 없어지고 했다고 하지만 둘째 같은 경우에는 또 말도 잘하고 그리고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국적 상관없이 친구들이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그냥 다르다라는 걸로 놀림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다르다라는 거를 어떻게 너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너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니? 라고 이렇게 잘못을 막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학교에서 그리고 청소년들이 어떤 과정을 교육을 받으면 그런 차별 같은 것들을 조금 줄일 수 있을까? 네, 그걸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떤 게 있으면 좀 좋을까요? 제가 2010년, 15년 때에 그 다문화 강사도 제가 어린이집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강의하러 갔습니다. 그때 이후에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다문화 쪽에 지금 사원 그 전에보다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거의 학교마다 다 다문화 가정 아이가 있으니까 그런 교육 받아서 아마 애들도 이해력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나가니까 그게 좀 그런 사본이 좀 조금 낮는 편입니다. 차별이 조금 처음에 20년 전에 오셨을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그럼 어느 부분에서 또? 저는 생각에는 저도 최근에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중학교 대상으로 강사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 나갔거든요. 아, 그걸 이제 교과 과정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저기 학교에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학교마다 꼭 받아야 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지금은 한국 사람도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한국 와가지고 유학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또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한국 아이들이는 이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그러면은 더 평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런 교육이 더 많이 받았으면은 아이들이는 생각이 달라지 않을까. 네. 자변이 없이. 네. 네. 저도 이렇게 다문화 엄마들하고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문화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가 따로 만들어져서 뭐 베트남 선생님, 또 필리핀 선생님, 또 태국 선생님 그렇게 지금 마송 중앙초가 다문화 아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면 그 엄마들 알림장 같은 것도 뭐 필리핀어로, 베트남어로 이렇게 보내면 엄마들도 많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너무 속상한 거는 한국에 와서 며느리로 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대부분 직장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목소리가 잠긴 게 그러니까 며느리 역할하고 부인 역할하고 가정 생활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그 월급을 탔다고 밥을 사주는데 이제 그런 거죠. 여지가 언니가 우리를 많이 사줬으니까 오늘은 제가 살게요 하고 막 그러는 게 진짜 그거를 그렇게 그 상황이 안 돼본 사람은 그런 어떤 감동 그걸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이들도 또 자기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끼리 같이 모아놓으면 아이들이 더 잘 지내고 그러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김포시가 다문화가 좀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좀 아이들이 한 곳에서 이렇게 같이 그 공부하고 그러면 엄마들도 편하고 아이들도 좋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꿈의 학교 하면서 어떤 아이가 억울한 거예요. 싸웠는데 똑같이 잘못했는데 자기를 야단치니까 아이가 그걸 극복을 못하고 엄마한테 와서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성진아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선생님이 가서 얘기해 줄게. 선생님한테 얘기해. 그러면 가서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만나가지고 자초지정 다 들어보고 다음에 성진이 억울하지 않게 해줄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학교 가서 재밌고 이래야 되는데 그 처음에 아이들 만났을 때 이렇게 다 대부분 보면 이렇게 가라앉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꿈의 학교 처음 만났을 때 아 얘네들하고 1년 동안 잘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다 저기 해서 자신감도 많이 생겨주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수업이 스피치 수업이었어요. 제가 그게 참 중요하다. 아이들이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말을 하게 하려고 그걸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지금도 이렇게 얘기해보면 대부분 보면은 아이들이 학교 가서 그렇게 놀림을 당하고 이런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참 그 한국 엄마로서 참 그런 부분이 마음이 아플 텐데 그럼 엄마들은 다문화 이주민 엄마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잘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주민 학생들끼리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학교를 다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나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저는 오히려 이제 배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교를 그 친구들끼리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거는 조금 오히려 더 차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더 조장할 수 있는 거가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많은 곳에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죠. 선생님이 이제 뭐 가정통신문 같은 것들을 보낼 때 적어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어머니가 볼 수 있는 언어로 뭐 번역기를 돌리면 어느 정도 그래도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기를 돌리면 그래도 한국 사람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라만이라도 이렇게 보내주면 좀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저는 그 초등학생만 왜냐하면 엄마들이나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졸업을 하면 아이도 소통 같은 거나 엄마들하고의 어떤 소통이 좀 잘 이루어지고 또 아이들이 좀 이렇게 어려서는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거로 초등학교 정도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나고 이제 중학교는 이제 저희 한국 아이들하고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네네. 네, 네.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생님 생각이 자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학교는 많이 따져요. 어디 다니는지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면은 다 그거 다 나오잖아요. 뭐 초등학교 어디 다니는지 뭐 중학교 어디 다 나오니까 그 제가 오히려는 그런 방법 하면은 더 차별이 많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럴까요? 네. 네. 일단은 한국에서 살면은 사람들 그 여러분들이 어울리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네. 맞아요. 어쨌든 4번이든 안 했던 그런 데서 이겨내야 이제 앞으로 더 잘 나갈 수 있습니다. 베트남 국민성이 일단은 아까 대단해요. 그 아주. 선생님 말씀하실 때 언어마다는 있어요. 저 서울에서 제가 아는 센터 있는데 그 나중에 그 만약에 필요하시면 말씀 들으면 나중에 우리 쪽에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학교 다니려면 어렸을 때부터 놀리더라도 무조건 강하게 시켜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이제 앞으로 더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일단은 그 대한민국에서 대부분 학부모들 자녀들이 또 마찬가지로 다문화 입장에 생각해서 그 자녀들이 사번하지 않게 잘 지내도록 해주면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꿈의 학교 그거 하면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다문화가 누군지 몰랐어 서로가. 근데 이제 꿈의 학교 보니까 학교 가서
우리 같이 이렇게 토요일 날 만나서 같이 체험하고 어떤 그런 반가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장난도 치고 서로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그 우리 저기 지호 씨랑 가희 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저는 아이들을 좀 더 많이 생각하려고 했던 부분이 또 이렇게 엄마들의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아, 제가 쓸데없는 생각을 한 것 같다.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한동안 때 지금까지도 그 회장님 하는 거는 제가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족 안 할 수도 있어. 그 부분에 그 가정의 자녀들이 관심 많이 안 써줘서 그래서 이제 겁도 많고 자신감도 없는 경우를 이런 교육 꾸준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그 여러 나라 후배들이 그런 애들 많아요. 그 지금 한 3살부터 7살까지는 되게 어두웠어요. 만도 없이 누지도 않고 밥도 잘 안 먹고 그렇게 해서 제가 가끔씩 상담 서비스에 그 뭐지 알려줬어요. 상담하면서 애들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근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다문화 엄마로서요. 한국어를 김포에서 다문화 가족 하나밖에 없어요. 지역마다 지금 제가 구전에 동생 후배가 많아요. 그래서 김포 구례동까지 가면은 너무나 힘들고 한국어는 지금 애기는 자녀는 3명 있는데 자기는 지금 큰애보다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 생각해서 이제 김포 쪽에 다문화 가족 지역마다 하나씩 좀 생겨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줄여서 다문화 가정이 많이 사는 근데 더 동네. 느리든지. 왜냐면 엄마들은 한국어 어느 정도 다 잘해야 애들 대화하고 가족들을 대화해서 그 간등가 없잖아요. 왜냐면 전원이민자 부분 보면 커플로 거의 다 사이가 20살 사이에요. 사이가 많아서 그리고 그 이해력도 조금 그러고 왜냐면 사이가 많으시면 생각도 달랐잖아요. 그래서 저 생각하는 거는 이 다문화 가족 한국어 그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오히려 학생들은 그러니까 그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나 아니면 시간적인 것이 많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별로 없다. 네. 오히려 지금 엄마 그러니까 결혼 이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식들은 한국어가 더 잘해지고 한국 문화에 좀 더 적응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오히려 더 가족 내에서도 고립되는 그런 외로워지는 그런 게 더 많아지게 되는 거네요. 네네. 그런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네, 김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다문화 가정이 많아졌어요. 네, 몇 년 전에보다는. 근데 지금은 다문화 가정이 센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고촌 같은 경우는 구례동까지는 너무 멀어요. 그러네요. 네, 그막 그런 가정에 아이 생기면은 아이 안고 뭐 센터까지 가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외국 도움센터 더 몇 개 더 생기면은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외국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면은 네, 한국 사회는 더 빨리 적응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기 엄마로서 뭐 노력이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옆에는 지켜주는 남편들이는 더 많이 도와주면은 네, 좋겠습니다. 네. 그 남편들이는 많이 안 도와주니까 아이들이 엄마랑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아빠랑 또 참 대화 안 되면은 아이들이는 처음에는 많이 없이 해줘요. 네. 학교 가도 말하기 싫고 뭐 집에 와도 그리고 네. 그러면 제가 이게 문화예술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뭐냐면 제가 다른 지역에서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아니면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고 해서 여러 번 많은 곳을 갔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대부분 그 대상자가 결혼 이주 여성,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이나 아니면은 뭐 외국인 노동자로 한정되어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 한국 사람이나 아니면은 한국 국적을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내국인이죠. 내국인이 같이 교류가 되고 같이 섞여서 조금 활동을 더 같이 하면은 좀 더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김포에서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 분들을 위한 어떤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좀 궁금해요. 뭐 김포 문화재단이나 아니면은 뭐 이주민 센터나 이런 곳에서 이제 뭐 꼭 어학 교육뿐 아니라 다른 교육들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김포에는 별로 많이 없어요. 네, 지금 거의 뭐 다문화 가정인데, 근데 대부분은 한국어랑 엄마 교육 그런 것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족이 같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별로 없었어요. 네, 다른 진역을 보니까 뭐 여행도 많이 시키고, 네, 그런 시간 갖고 뭐 가족도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김포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없었어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다 들어봤어요. 뭐 오셔가지고 어떻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은 또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들어봤고,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들어봤었는데, 제가 또 궁금했던 게 뭐냐면 김포에 가면 아니 김포가 아니고 어느 이게 나라에 가면은 한인타운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코리안 타운이라고 하고, 뭐 뉴욕에는 코리안 스트릿이라고 해서 뭐 거기 스트릿에 가면은 코리안 타운처럼 이렇게 음식점이 쫙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김포에서도 혹시 베트남 분들끼리 이런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져 있나요? 지금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는 참석은 자주 못해서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점은 어떤 관이나 아니면 어떤 이제 센터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 말고 이제 뭐 베트남 분들끼리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형성되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모임 같은 것들. 김포 진역은 없어요. 없어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거의 안산 쪽에 많이 모임해요. 네, 뭐 저기 저기 중국 사람이 어디지? 영등포이가요? 네, 근데 베트남이 거의 다 안산으로 많이 가요. 노동자들이는 거의 명절, 추석 그 쉬는 날에 거의 다 거기 가서 모임하거든요. 네, 김포는 아직까지는 따로 없어요. 그 저희 다문화 가족 사랑에 그 필리핀에 제네린 씨가 있어요. 제네린 씨가 있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모임은 제일 잘한다. 아, 김포에? 네. 왜냐면 제가 한번 그 개업하는 데 갔었어요. 개업하는 날. 근데 음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결집력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네린 씨가 저한테 베트남 사람들은 결집력이 없나? 근데 그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저희 모임을 체계하고 싶은 게 뭐냐면, 베트남 그 만약에 모임을 하면 베트남 그 관련된 저기 모임을 하시는 분들, 네네. 중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분의 그 안에서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알아내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필리핀 같은 경우는 본인들끼리 농구 대회까지 해요. 그 저쪽에 생활체육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농구 대회도 한번 와보라 해서 갔는데, 그 필리핀 안에서 그 농구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대회도 하고 참 재밌게 한다. 필리핀 그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근로자분들하고 뭐 결혼 이주 여성하고 다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라 그래야 될까? 네, 그런 걸 떠나서. 베트남 없어요?
있습니다. 저 지금 이따 회장님 말씀드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네. 그 우리나라 그 며느리들 선호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알아요? 몰라요. 베트남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이렇게 꿈의 학교에서 아이들 보면 이 베트남 아이들이나 베트남 그 어떤 분들이 우리나라랑 정서적으로 많이 맞고 나름대로 끈끈한 정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좀 잘 키웠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크게 이제 벗어나지 않고 선생님 말에 잘 따르고 그 성격이나 이런 게 그냥 무난하게 아이들이 지내지 않는. 말은 지금 네, 포장을 어떻게 좀 한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베트남 분들? 저 지금 일요일날마다 지금 마성에 있는 이웃살이 센터에 그 근로자들이 대해서 그 한국어 강의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까지 한 3년 됐습니다. 인기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3개월 한 번 놀러 가더라고. 센터에서 그 버스 하나 빌려줘 운전하고 제가 막 강원도도 데려오고 이번에 또 가을 또 거의 그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베트남 말고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여러 나라 그 센터에 주만 되면 100명 넘게 한국 공부하러 왔습니다. 근데 센터에 그 한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여기 외국 사람 오셔서 외롭고 힘들고 또 거기는 회사 직장 생활은 힘들잖아요. 그 뭐 사장님이 사반하거나 뭐 그 기숙사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잘 안 해주시고 또 월급 못 받는 분도 와서 우리 선생님하고 저랑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그 근로자들이 그 한국말 못하니까 아포 가운데에서 제가 또 역해서 병원도 같이 데려가 주고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근로자들을 한번 초대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 이런 얘기도 방송으로 한번. 네, 어려운 얘기도 좋은데 이제 뭐 저는 이제 또 마무리하고 싶어서 하나 더 얘기하는 거는 좋았던 얘기 또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인 그리고 뭐 결혼 이주 여성자 아니면은 뭐라 그러죠? 그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볼 때 저분들이 행복할 것이다. 뭐 저분들이 뭐 즐겁겠다라는 생각들을 보다는 오히려 더 이분들이 힘들겠지. 이분들이 뭐 어렵겠지라고 하는 눈초리로 보는 게 오히려 전 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도 당연히 재미있게 사시고 즐겁게 사시고 다 친화력 있게 친구도 만나시고 하실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오셔서 재미있었고 즐거웠고 행복했던 기억들. 네, 그래서 한국이 좋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들. 뭐 네.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어요. 뭐 어려운 사람도 있고 뭐 여기 와서 바로 적응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힘들었죠. 근데 옆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네 그런 부분 갖고도 뭐 많이 좋았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시집에 와가지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원장님도 많이 도와줬고 뭐 고양시 다문화 가정도 선생님들이 네 많이 도와줘가지고 그 회사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 옆에는 한국어도 그리고 뭐 한국 사회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많이 도와주니까 저도 지금 많이 적응이 돼가지고 네, 그런 마음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 좋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따뜻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베트남 사람들도 따뜻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들이 그런 말이에요. 뭐 베트남 며느리들이 장한다고 네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네 물론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지만 근데 대부분은 많이 좋았다고 그랬었어요.
네. 저는 일단은 이제 한국에서 그 처음에 왔을 때 어려운데 다 겪어내고 그 항상 생각하는 거는 제가 그동안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경험 가지고 그 후배들이 최선 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포 쪽에 저 이름만 얘기하면 더러 이민자 10명 중에 아마 9명 알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해요. 그 방문해서 한국어 공부 가르치는 것보다 한국 문화, 음식 그리고 자녀들이 교육 어떻게 했는지도 그분까지 다 해주고 지금까지도 거의 매일 전화 와요. 여기저기 애기는 어떻게 어린이집 어디서 보내는지 교육 어디서 받는지 그래서 뭐 어디 가는지 거의 다 물어봐요. 아프는데 이런 부분 아프는데 어느 병원을 가야 돼 어느 좀 상담 좀 해주고 어느 좀 알려주세요. 그런 부분에 사실은 제가 힘들고 괴로워요. 어떨 때 아파서 한 시간까지도 핸드폰 꺼서 쉬고 싶어요. 근데 생각나도 내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아니면 앞으로도 그런 마음이 가져서 후배들에게 열심히 도와주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도 김포 쪽에 더러 유인사 위에서 조금 한국어 좀 센터 좀 적어도 한두 군데 세 군데만 생겨주고 왜냐면 자녀들이 외국 엄마지만 자녀들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앞으로도 교육도 꾸준하게 해주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있는 프로그램 그게 다문화 가족 지원 위해서 프로그램 있으면 다 좀 지원해 주시고 자녀들이 그런 거 좋은 거 더 많이 받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사번하지 않게 잘 어울리면서 행복하게 살아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배워요. 또 벌써 마인드가 네? 네, 오늘 어떤 걸 배우셨습니까? 네. 아니 지금 이렇게 가희 씨 하는 얘기 듣고 자신의 처지 그때 당시의 처지를 생각해서 힘들어도 그분들을 잘 적응하게끔 도와주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그 마음이 너무 이쁘잖아요. 물론 저도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근로자들 모이는 날에 우리끼리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뭐 먹거리를 해서 그 근로자분들 계신데 한 달에 한 번씩 가희 씨는 쌀국수하고 저는 뭐 파전이라도 해서 가서 같이 그분들을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봉사가 갑자기 지금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늘 생각했던 게 우리나라에 와서 근로자들이 참 힘들겠다. 물론 며느리 그러니까 이민 그 여성들도 힘들겠지만 근로자분들은 정말로 그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늘 접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희 씨가 거기서 강사를 하시면서 한 100여 분 정도 된다니까 저희가 뭐 일요일이든지 힘들겠지만 몸은 힘들겠지만 그런 일을 해나갈 때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다문화 가족 사랑회에서 그런 봉사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가지고 뭐 낮에라도 저도 좀 지금 정신없이 바쁜 가운데 있지만 그런 보람 있는 일을 또 우리가 하면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그런 걸 배우고 생각도 갑자기 그러면 생각까지. 제가 이웃처리 센터 11월 22일에 그 크리스마스 파티 해요. 그때 제가 센터 선생님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쌀국수? 회장님하고 그래 우리 옆에 가서 선생님들이 초대하겠습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가서. 우리는 와. 초대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도 가서 아니야, 나 뭐 초대로 할 수 갈래. 하나 아니 여기는 저기 선생님은 아니, 초대로 가고 갈래. 거기에 있는 그 학생들이 한국말 잘하는 학생이 많아요. 작년에 제 반에 제가 아침는 그 조급인반 하고 오후는 제가 독빛반에 해요. 맡았는데 작년에 저 반의 학생들 거의 10명 넘게 그 독빛 합격했어요. 그래서 보람 있죠, 굉장히. 그때마다 제가 그 센터에서 한국
원래 제가 강의 아내라고 원래 턴본 맡았는데 근데 그 근로자 보면 한국어 서툴러잖아. 와서 한국 분 그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면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멍하게 해두고 선생님 이해하겠어? 네. 그럼 다시 물어보면 몰라요. 그러다가 제가 그 보면 너무 안타워서 제가 제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해까지도 원래는 오후만 하는데 그래서 학생도 점점 많아지고 선생님 거의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오전까지 강의했었어요. 그날 음식도 하나요? 예, 음식은 거기 우리 육살이 센터 거기 봉사 따로 있어요. 따로 가서 있어요? 일요일마다 밥 급식 다 해주고요. 예. 그게 그래서 있구나. 와서 그 있어요. 나도 거기 그날 나도 간게요 언니. 네, 그렇게 우리 가가지고 네. 그날 뭐 우리가 가서 파전이라도 할까 예. 하고 한번 계획 짜보자고요. 예, 나, 예. 나 파전 차네요. 야채 서로 썰어서. 예, 그래서 가지고 외국인들이 거기서 다 나오더라고요. 여러 나라 다 해서 그래서 한 번씩 제가 한번 초대해서 한번 놀러 오세요. 네, 가끔씩 22일 날 오셔도 우리 되고요. 거기서 만나기로 하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 취재도 예, 예. 하시고 네. 근로자들 분들도 만나시고. 그럴 때마다 제가 강의해줄 때 그들 때마다 제가 마음이 너무 기뻐요. 왜냐면 한국어도 가르치면서 베트남어도 번역하면서 통역해주면서 빨리 이해할 수 있게 해줘서 참 기쁩니다. 오늘 손님 잘 모시고 오셨죠.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아, 마음이 이쁘잖아요. 그 김포에서 이렇게 거주하시면서 요거 하나만은 그래도 고쳐지거나 아니면은 고치다라기보다는 요거 하나만은 조금 바뀌었으면 좀 더 좋은 김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딱 한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 사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거의 또 한 3년 전까지도 다문화 가정주에 그 지원 많이 해주는데 겨울 때는 뭐 김치 나누기 그리고 뭐 그런데 조금 부족하는 가정들이 또 산도 나눌 수 있어서요. 그때 원래 제가 봤는데 제가 안 받고 그 후배들이 저보다 더 살기 조금 어려운 가정에서 제가 양보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좀 다문화 가족에 조금 지원 좀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이 조금 가정을 시키면서 직장도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공간 해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또 역지사지로 바꿔서 우리는 이런 거를 김포시에다가 해줄 수 있다. 그러니 김포시도 우리와 같이 이러한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 인연심에서 봉사활동 날리잖아요. 네, 뭐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뭐 저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이 또 있지만, 네, 그런 애가 열심히 도와주니까 김포도 저한테 좀 많이 신경해 주시면 더 좋은 이 김포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오늘로 이렇게 방송을 마칠 건데요. 우리 원가희 선생님이 트로트로서 이제 이 방송을 마무리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그 노래 같이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이렇게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어떻게 지냈었나요? 오늘도 한잔 끝이었나요? 따뜻대로 되는 일 없어
한숨이라도 슬퍼마세요. 누구람 속비가 들었는지 누가 알아. 산다 보면 나에게도 좋은 날 온답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든 거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잘한다. 오